네, 계속해서 우리가 12주차 동영상 강의에서 질의응답 강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동영상 강의 질의응답이고요. 여기 3개 반이 합반이 돼서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은 쭉쭉쭉 넘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임피던스, 네, 에타죠, 에타. 이렇게 생긴 요런가. 고임피던스의 용도가 뭐냐, 이게 뭐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개와 자개의 크기 비율이죠. 요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 보면서 하죠. 그래서 intrinsic impedance 에타는 회로 일어나서 배우는 고임피던스 G 제로하고 같은 건가요? 요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하고 여기서 intrinsic impedance 에타는 전개와 자개에서 나오는 것이라서요. 요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호들은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용도만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네, 요거 새로운 기호들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혹시 나온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파 페이저 표현할 때 그리고 T0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 하모닉 일렉트릭 필드에서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가 변한다고 하셨는데 타임 하모닉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속도가 변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질에 따라서 엡실론하고 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유전율하고 투자율. 그게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에 영향을 미치죠. 그 두 가지의 값이 곱한 거의 스퀘어 루트 분의 1이 속도라 그랬어요. 전자기파의 속도.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속도가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평면파 과정을 통해서 전개 2에 대한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로 그렸는데 EX 성분이 XY 평면에 균일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XY 평면의 모든 XY 좌표가 서로 다른 균일한 EX 코사인 함수를 전부 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평면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 2에 대한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로 그렸는데 EX 성분이 XY에 어떤 균일하게 존재하는 거라면 XY 평면의 모든 XY 좌표가 서로 다른 균일한 EX의 코사인 함수를 전부 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말이 복잡한데 요거는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죠. 전자기파의 그림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전자기파의 유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트값, 뮤 엡실론 값이 에프타 엡실론, 기호 정의를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루트의 뮤 나누기 엡실론이니까. 네. 그리고 3차원으로 표현한 요거는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라고 부르고요. 네. 그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해서 에타 값으로 찾아보시면 그리스 문자에서 에타를 찾아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3차원으로 표현한 벡터 필드에서 E와 H는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나요? 코사인 앞에 붙는 E0 오버 M만 다른 것인가요? 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E와 H는 벡터 필드에서 서로 직각입니다. 직각이 되고요. 직각이 되고 E0하고 그 값만 다르고 직각 방향으로 벡터 필드인데 그게 직각이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벡터 필드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관계는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손실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지 않나요? 무손실 매질하고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무손실 매질에서는 우리가 전자기파의 웨이브의 매그니튜드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되는 매그니튜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변하지 않는 코사인 그래프 형태로 날아간다. 라는 것이 무손실 매질의 특징입니다. 벡터 H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나요? 벡터 H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이 마그네틱 필드죠. 마그네틱 필드를 의미한 거고요. 에타 의미 설명드릴게요. 페이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페이저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페이저를 중점적으로 다룬 그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꼭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해하고 일로 와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강의에서 다시 이해가 됩니다. 에타 값이 만약에 1이어서 전기와 자기의 힘이 모두 E0로 같다면 공명현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나요? 에타 값이 만약 1이어서 힘이 모두 E0로 같다면 그거하고 공명현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E0하고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의 결국에는 크기가 그냥 같다는 것이잖아요. 그거하고 공명현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결국엔 힘이 모두 같다면 그거의 결국에는 그 매그니튜드가 같게 되겠죠. 코사인 웨이브의 각각의 매그니튜드가 같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일한 평면파 과정에서 HX와 HY가 왜
0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hx, 그러니까 EX하고 우리가 EX의 크기만 있고 EY, EG의 크기가 없다고 했죠. 우리가 X, 여기는 X, Y, Z 방향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X 방향 성분만 EX에서 존재하고 Z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H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Z 방향으로만 존재하고 나머지 방향으로는 H의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각이라는 거예요, 서로. 공간의 벡터 필드로 그리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의 그래프 설명드릴게요. 손실이 있는 매질에서 전자기파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폭이 감소하는 형태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요. 거리가 증가하면 진폭이 감소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말로 설명하실 때는 hx, hg가 0이 된다고 하셨는데 필기에는 hx, hy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단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hy의 값이 존재하고 g방향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g방향으로는 크기가 없고 그리고 hy가 존재한다 하니까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철로 이루어진 망은 전자기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철로 이루어진 망에서는 실제로 전자기파가 일렉트릭 필드가 투과하지 못하고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시그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그마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매그니튜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그마 값, 즉 어떤 도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자기파가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그러면서 전자기파는 급속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도 수분이 많다 그러면 시그마 값이 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웨이브의 매그니튜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철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투과하지 못하겠죠. 전자기파가 시그마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과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강의에서 13강의에서 아마 조금 설명이 될 거고요. 진행 방향 경계 조건에서는 E0 마이너스를 왜 0으로 정하나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쪽 방향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0으로 놓은 겁니다. EXG에 관한 식에서 양쪽 방향으로 모두 진행하면 파동이 두 개씩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진행되는 두 개의 파동을 우리가 정의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라면 전자기파는 점점 감소하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3강에서 그걸 볼 거고요. 에타가 무엇인지 어디서 나온 값인지 다시 한번 보죠. 요거는 계속해서 수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직으로 진행되고요. 타임 어뮤닝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에타 값이 임피던스 같다고 생각하면 시변 전자기하고 전압 전류의 관계하고 같다고 네, 매우 유사합니다. 전류의 저항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비율을 정하는 그냥 개수값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0일 때 상태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럼요. 자유공간이 그렇죠. 진공 상태의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만들면 시그마 값이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값, 즉 도전율이 0인 매질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전자기파를 증폭시켜주는 매질도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가시키지는 못해요. 감소만 합니다. 그래서 매질 자체로 그 전자기파의 매그니튜드 자체가 완전히 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바뀌긴 해요. 전기하고 자기의 비율이 에타 값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건 매질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자기파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EXG에 우리가 생략하실 뒷부분을 마이너스 방향인 저 부분은 G0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투자율과 유전율은 파동의 주기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파동의 주기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임피던스에도.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매그네틱 필드가 0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0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엡실론 값이 0이 되는 그런 값이 없잖아요. 엡실론 뮤 값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죠? 그 값이 매질에 따라서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아예 0인 그런 매질이 있느냐?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런 질문 처음이라서. 근데
이런 경우를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파의 속도는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고 어느 매질이냐에 따라서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파수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는 주파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매질이냐에 의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스퀘어 루트의 엡실론 뮤, 그죠? 스퀘어 루트 그것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매질, 투자율하고 유전율에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경우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적외선, 자외선도 모두 그것도 전자기파라고 했죠. 그 속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죠. 전자기파 모든 속도가 매질이 같을 때 주파수가 다 다르죠. 가시광선 주파수가 다른데 그것과 상관없이 속도는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한 그래프에 합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타임 하모닉 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요 비율이 이해가 안 된다 계산하는 거. 두 번째 영상 10분에서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페이저로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dt분의 dh가 j 오메가가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면파를 가정할 때 x축이나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가정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기에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지기 나름이죠. 어떻게 주어지느냐? 전자기파가 손실이 일어나면 진폭이 좁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증폭되는 일도 생길 수 있나요? 증폭은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증폭이 되겠죠. 매질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증폭되는 일은 없겠죠. 빛과 동일한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μh 값을 유도를 했잖아요. 속도를. 전자기파의 속도가 스퀘어 루트 μh분의 뮤 엡실론분의 1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 값이 정확하게 실제 빛의 속도를 측정한 것과 같게 된 거예요. 실험값하고 동일해서 알게 된 것이죠. 벡터 2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 되는 과정. 전기의 자개, 지축이면서 지축 성분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축으로 진행하면서 지축이 이쪽 방향이죠. 지축으로 진행하면서 x, y축 방향 성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y축으로 전개하면서 지축 방향 성분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축 방향으로 하면서 지축 방향 성분이 없는 거죠.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성분이 보통 없고요. 평면파는 이쪽 평면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평면파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균일한 평면파가 보통 우리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지막 그래프 설명 hx, hy 0으로 둔 이유는 우리가 평면파를 나타나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그냥 풀려고 가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한쪽 방향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3강의에서 2분 그래프 설명 다시 6분 20초부터 2의 마이너스 제곱근 그래프 이동 방향 헷갈린다. 요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고요. 잠깐만, 이 부분 안 했네요. 평면파 전기에서 자개로 바꿀 때 설명 그 부분 유도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EX 그래프에서 T0 요게 KG가 된다는 거. 여기서 코사인은 어떻게 된 그래프죠? 코사인이라는 건 어떤 그래프였죠? 우리가 어떤 그래프요? Y축의 대칭인 우함수잖아요. 코사인이라는 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게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인 거랑 똑같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타임 하모닉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설명. EXC가 계속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설명. 벡터 필드에 그리는 거 다시 설명.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2주차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그 필기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 플레인 웨이브에서 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구했죠. 웨이브 이퀘이션 구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함수로 주어진다는 거. 요거까지 구했죠. 그죠? 그래서
요 유도하는 거에서 평면파 가정에서 EY, EG 값을 다 0이라고 가정하고 G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X축 방향 성분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었더니 그 웨이브 이퀘이션의 결과가 이런 익스포넨셜 J가 붙은 결국엔 얘는 코사인 사인 함수잖아요. 그죠? 코사인 사인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사인 함수인데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고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기서 이제 G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여기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 경계 조건에서 이제로 4K로 바꾸면 조금 더 화질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E0 마이너스는 0 그리고 E0 플러스는 E0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결국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요 일렉트릭 필드의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만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 즉 진행 G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일렉트릭 필드만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얘를 0이라고 초기값을 그냥 놓은 거죠. 이 초기값을 E0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E0 플러스라고 그냥 계속 놔도 되는데 그냥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플러스를 떼고 그냥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현을 해주면 결국에 EX의 G라는 거는 EX의 결국엔 EX가 X방향 성분들이 균일하게 있는 요 X방향 성분들이었잖아요. 요 성분들의 크기였으니까 그 벡터를 우리가 이제 표현했죠. X의 햇을 놔서 벡터를 표현했고 그게 이렇게 표현된 게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구한 거죠? 페이저 형태에서 구한 거죠. 요 페이저 형태는 요 K 제곱 안에 J 오메가가 들어가 있죠. J 오메가의 제곱. 그게 들어가 있으면서 K 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K가 들어간 것 자체가 페이저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페이저 표현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페이저 표현을 다시 시간 t와 각주파수 오메가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걸 시간 t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EX의 G, 요 페이저가 결국에는 시간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였죠? 리얼에다가 리얼 오퍼레이션에 페이저 넣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래서 요게 코사인 사인 함수인데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떼버리면 페이저가 나온 거였고 우리는 거꾸로 페이저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다시 그린 거죠. 시간 오메가 t가 들어가도록 그렇죠? 시정연계 필드를 만든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코사인으로 변하는 함수로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여기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오메가 t 마이너스 kg에서 E0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에 마이너스 kg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E0는 리얼 앞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j의 세타 부분이 요거죠. 세타가 요건데 익스포넨셜의 j의 세타는 뭐하고 똑같죠? 오일러 공식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의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리얼을 취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E0의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도 시정연계로 변하는 이런 함수에서 필드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함수를 그려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시간 오메가에 대해서 시간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그리면 얘가 뭐죠? 요게 x축 방향의 성분의 크기죠. 결국에는 g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평면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의 ex 값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G축 방향으로 EX의 크기들을 쭉 그려보니까 점점 작아지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커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시간을 고정시키고 그려보면 t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t가 0이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kc니까 얘는 코사인은 좌우 대칭이 함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kg가 그냥 코사인의 kg하고 똑같죠. 그래서 E0 kg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t0 값이. 그래서 g 값이 0일 때 E0 값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kg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k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k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t 값이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 t 값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죠. t가 이번에는 우리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해서 2오메가분의 파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값에 2오메가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2오메가를 t 값에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kg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똑같게 되는 거잖아요. g 값이 2k분의 파이일 때 이 전체가 0이 나오니까 2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2k분의 파이일 때, 즉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위치가 되겠죠. k분의 2k분의 파이만큼 이 검정색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이동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t 값이 오메가의 파이, 오메가분의 파이로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분의 파이로 주어지면 그러면 2제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kg고요. g 값이 k분의 파이일 때로 요 검정색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웨이브는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는 실제로 여기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가 이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이 벡터가 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벡터의 크기는 요 자리에서 0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도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여요? 밑에 있다가 위로 갔다 위로 간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마치 파동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옆으로 이동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움직인 게 아니죠. 크기가 위아래로 그냥 크기가 변한 것 뿐인데 그 옆에 있는 크기랑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파동처럼 생겨서 마치 그 웨이브 형태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웨이브라고 하죠. 이런 걸 파도라고 하죠. 파도가 실제로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에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면 수면 위에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면 돌멩이가 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실제로 물이 옆으로 이동하나요? 그 물이? 아니죠. 파동은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죠? 파도가 마치 저쪽의 끝에까지 해변가까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변이 아니고 뭐 호수 제일 끝에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관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요거 여러분들 쭉 돌려보시면서 반드시 꼭 이해를 하셔야지 기말고사 때 이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쭉 다 구했고요. 그림도 그려봤고 그러면 그때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다 구했어요. 코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kg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타임 하모닉 필드의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해줘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직접적인 관계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이미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이 벡터 필드를 알고 있으니까 H 필드는 바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컬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페이저로 하면 dt분의 d가 j 오메가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페이저 표현 이해하는 거 다시 한번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j 오메가 균일한 평면파 과정에서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구했죠. 진행파가 이쪽 G 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컬을 구하면 되죠. 일렉트릭 필드의 컬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컬을 구해주면 실질적으로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컬은 뭐였죠? 컬은 x, y, g 직각좌표기에서 dx분의 d, dy분의 d, dg분의 d로 해서 각각의 단위 성분들을 여기서 2에 대한 단위 성분을 여기다 쓴 거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미분한 값들 다 써주고 거꾸로 미분한 값들 다 빼주니까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는 g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g에 대한 함수인데 y로 지금 편미분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g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 나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직각좌표계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결과하고 결국엔 얘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h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y 벡터 성분만 존재하고 hy만 존재한다는 거죠. hy가 뭐가 된다는 거죠? 일렉트릭 결국에는 hy의 값에 요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h의 벡터에 앞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했더니 그게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다. 일렉트릭 필드의 컬의 결과값이고 그래서 그 결과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뮤 j 오메가 뮤 곱하고 hy 곱해준 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냥 y 성분만 존재하니까 y 성분만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y 성분만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hx하고 hy는 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hx와 hy 0이 아니라 여기 잘못 썼어요. hg죠. 미안합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hg가 0이고 hy 값만 0이 아닌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hy가 오메가의 뮤분의 k 그래서 E0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kg 요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넘겨줬으니까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j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뮤분의 k만 남겠죠. 그리고 오메가 뮤분의 k exg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h 값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h가 어떻게 되죠? y축 방향으로 exg하고 다 벡터 크기가 다 똑같은데 그 크기는 똑같고 그 크기의 얼마만큼? 오메가 뮤분의 k만큼 보정된 값으로 h 값이 주어진다는 거죠. 단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이제 y 벡터 방향이죠. ex는 뭐가 존재했죠? x 방향이었다면 얘는 y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g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비율,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비율을 우리가 엡실론 분의 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임피던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비율을 우리가 요 에타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에타 값, 그리스 문자의 에타 값으로 표현하고 엡실론 분의 뮤의 스퀘어 루트 취한 값이 결국엔 요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 안에 오메가 스퀘어 루트에 뮤 엡실론이 들어있잖아요. K 안에. 그래서 오메가는 없어지고 스퀘어 루트에 뮤분의 엡실론이 들어가는 거니까 에타분의 1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에타가 엡실론분의 뮤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주어지겠죠. 이해되시죠? K 값이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H의 GT는 결국에는 H의 Y의 GT를 의미하게 되고요.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일렉트릭 필드하고 동일하게 이런 결과값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뭐죠? E0에 얘가 Y축으로 바뀐 거고 Y축 방향 벡터고 얘는 에타분의 E0 이 비율만큼 우리가 보정된 값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주어진다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는 결과적으로 두 개가 직각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직각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벡터 필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죠? 어떤 모양을? 이런 코사인 웨이브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웨이브를 가지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모양을
필드가 전자공학의 가장 기반이 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까지 구했어요.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그네틱 필드는 요 에타분의 E0 값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차이점을 보면 얘는 X 방향 벡터였고 얘는 Y 방향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G 방향을 이렇게 놓고 얘를 X, Y다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EX, G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X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이렇게 크기가 위아래로 바뀌면서 진행되고요. 그랬을 때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Y축 방향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그 크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0일 땐 다 0이고 가장 크기가 클 땐 다 커지죠. 피크점을 같이 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값이 0일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t 값이 그럼 2오메가 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하나가 요 고리 하나가 이동되겠죠. 얘가 다시 작아집니다. 요 자리에서 크기가 전체 작아지고 요 피크가 어디로 갈까요? 요 하나 이동된 형태로 가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얘도 전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 웨이브가 같이 직각으로 돼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형태의 웨이브폼을 그리게 된다. 그것이 그림 5-10에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그마 값이 0일 때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E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쭉 가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0이 아닌 경우, 자유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이 익스포넨셜리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그래프가 매그니튜드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면서 존재하는 거죠. 얘도 옆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3 강의 동영상 13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요 내용들은 요 유도하는 과정들, 요 수식들 유도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는 반드시 나올 예정이고요. 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변화를 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13강의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을 불가피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실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동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다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13강의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실시간 강의가 불가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